여기는 최근 흑백 요리사 때문에 충격을 받은 캘리포니아의 한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되니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와 우리 가족이 경험한 사건이 우리 삶을 얼마나 깊이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경험은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보게 만들었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교훈을 주었죠. 특히 제가 깨달은 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제시카 맥스웰이고 캘리포니아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이 10살 된 아들 리암과 8살 딸 에밀리와 함께 지내고 있죠. 오늘 이야기의 중심에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전형적인 중산층 미국 가정이에요. 남편은 주 정부에서 정책 담당자로 일하고 있고, 저는 교사로 매일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리암과 에밀리도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리암은 축구팀에서 활동하며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고, 에밀리는 학교에서 매일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죠.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아이들이 자꾸 학교 급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어요. 리암은 학교에서 나오는 음식이 지나치게 느끼하고 배가 덜 찬다는 불만을 자주 말했고, 에밀리는 급식을 아예 먹고 싶지 않다며 도시락을 싸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죠. 처음엔 그저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매일 똑같아서 식상해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들 입맛은 늘 변덕스럽지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먹는 급식이 적어도 건강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쓴 것일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리암과 에밀리의 불만이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리암은 엄마 급식이 너무 느끼해. 고기와 감자튀김만 나오는데 배가 덜 차. 그래서 학교 끝나면 친구들 간식을 더 먹어야 해. 라고 말했죠. 에밀리도 맞장구를 치며 맞아, 엄마. 그래서 나 급식 안 먹고 싶어. 그냥 엄마가 싸주는 도시락이 더 좋아. 라며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아이들의 불만이 단순한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까지도 미국의 급식 시스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먹는 급식이 왜 이렇게 불만스러울까? 왜 배가 차지 않을까? 그동안 그저 아이들 입맛이 변덕스럽다고 치부했던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지더군요. 우리 아이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음식이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출장 중이라 저는 혼자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나서 소파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저는 간만에 찾아온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죠. 평소라면 책을 읽거나 이메일을 확인했겠지만 그날은 왠지 넷플릭스를 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을 발견하게 됐어요. 사실 저는 요리 프로그램을 잘 보지 않아요. 주로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를 즐기는 편이죠. 그런데 그날따라 이 프로그램 제목이 왠지 끌렸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 요리 경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배경에 틀어놓고 쉬려고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프로그램에 깊이 빠져들게 됐어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요리 경연이 아니었어요. 참가자들이 요리를 통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심사위원들이 그 요리에 담긴 철학과 감정을 평가하는 방식이 매우 인상 깊었어요. 특히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인물은 한국의 미슐랭 3 스타 셰프 안성재였어요. 그는 심사위원으로 참가자들의 요리를 평가하는데 단순히 맛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에 담긴 철학, 그리고 그 요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감정을 중점적으로 봤죠. 특히 제가 감동했던 순간은
급식 대가라는 참가자의 요리를 평가할 때였어요. 급식 대가님은 한국에서 학교 급식을 만드는 일을 했던 분으로 그가 선보인 요리는 단순한 급식을 넘어서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죠. 안성재 셰프는 그 요리를 맛보고 자신의 어린 시절 급식을 떠올리며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그는 그동안 냉철하게 평가를 내리던 사람이었는데 이 요리를 먹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요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음식입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매일 먹는 음식이 떠올랐어요. 미국 학교에서 제공되는 급식은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이 매일 먹는 음식은 그들의 건강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동안 저는 그 사실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리암과 에밀리에게 학교에서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았어요. 리암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엄마, 학교 급식은 정말 별로야. 고기랑 감자튀김만 나오는 날이 많고 야채는 거의 없어서 건강하게 먹는 느낌이 들지 않아. 에밀리 역시 맞장구를 쳤죠. 그래서 나는 아예 급식을 안 먹고 싶어. 그냥 도시락 싸줘.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동안 아이들의 불만을 너무 가볍게 넘겼던 것에 대해 후회가 밀려왔어요. 며칠 Tudo 후 julgado por uma 리암의 comissão 학교에서 formada, 학부모 회의가 tudo julgado 열렸고 por uma 저는 comissão 참석하게 formada, 되었어요. tudo julgado por 그날 회의 주제는 학교 급식에 관한 것이었어요. 많은 부모들이 급식의 질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어요. 대부분의 불만은 급식이 지나치게 단조롭고 패스트푸드 위주의 식단이라는 점이었죠. 특히 몇몇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싸주기 시작할 정도로 급식을 먹지 않게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아이들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학교 급식 담당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학교 급식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부족이었어요. 많은 학교들이 급식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저렴한 재료를 사용해 단순한 메뉴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또 a melhor 미국은 merendeira, 다양한 a 문화와 melhor 인종이 merendeira, a 공존하는 melhor 사회이기 때문에 merendeira. 알레르기나 특정 음식을 못 먹는 아이들을 고려해야 하는 점도 컸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빠르고 간편하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국 학교 급식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죠. 학교 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건강과 미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시 넷플릭스에서 본 흑백 요리사의 장면을 떠올렸어요. 한국에서 제공되는 급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을 책임지는 중요한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급식 대가님의 요리를 통해 깨달은 것은 아이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리암과 에밀리의 친구들과 그 부모들을 초대해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학교 급식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어요. 많은 부모들이 같은 걱정을 하고 있더군요. 학교에서 제공되는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은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날 저녁 우리는 학교 급식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 우리가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죠. 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 행동은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학교에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라는 청원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몇 부모들만이 관심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부모들도 학교 급식의 문제를 이미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부모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퍼져나가면서 지역 사회 전체로
우리의 운동이 확산되었고 결국 지역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지역 신문에 우리 청원 운동에 대한 기사가 실리면서 이 문제는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사람들은 우리가 왜 학교 급식을 개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급식이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우리 운동은 지역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더 많은 부모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청원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우리는 지역식품, 회사들과 협력하여 건강한 재료로 만든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 문제였어요. 급식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었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지역 농장들과 협력하여 신선한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지역 농부들이 학교와 협력하는 것을 망설였어요. 학교 급식에 필요한 양이 많고 공급 계약이 복잡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이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고 농부들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지역 농장에서 직접 수확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학교 급식에 포함될 수 있었고 아이들은 더 건강하고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학교 급식의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패스트푸드 대신 채소와 과일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이 제공되었고 아이들은 점차 건강한 음식을 더 많이 섭취하게 되었어요. 리암과 에밀리도 학교에서 급식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리암은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나온 점심이 정말 맛있었어. 고기도 신선했고 야채도 있었어. 배도 든든하게 찼어. 에밀리도 이제는 더 이상 도시락을 싸달라고 조르지 않았어요. 급식에서 제공되는 음식에 점점 만족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어요. 우리가 이룬 변화는 지역사회에서 시작되었지만 더 넓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 급식의 개선이 더 많은 학교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하기로 했어요. 우리 청원 운동을 통해 모은 수많은 서명과 지역사회의 지원 덕분에 우리는 지방정부의 학교 급식 예산을 증액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었죠. 여러 회의와 토론 끝에 우리는 일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지방정부는 학교 급식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했고 그 예산을 바탕으로 더 많은 학교들이 건강한 급식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한 번에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작은 성공을 이루어냈고 그것이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학교 급식의 변화는 점차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건강한 재료가 더 많이 들어가고 메뉴가 다양해졌죠. 특히 채소와 과일이 많이 포함된 식단으로 바뀌었고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이 줄어들었어요. 아이들은 새로운 메뉴를 시도하면서 학교 급식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었고 더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때쯤 넷플릭스에서 봤던 흑백 요리사의 급식 대가님이 떠올랐어요. 그분이 말했던 아이들에게 사랑을 담은 음식을 제공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실감하게 되었어요. 급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죠. 리암과 에밀리도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이제는 학교 급식에 대해 불만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며 더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기 시작했어요. 리암은 어느 날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게 재밌어졌어. 새로운 음식도 많고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건강한 음식을 먹고 그 음식을 즐기기 시작한 것이 제게는 큰 성과였죠. 이제 우리 가족은 건강한 식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아이들의 식사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아이들이 매일 먹는 음식이 그들의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죠. 그래서 이제는 가정에서도 건강한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하며 음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특히 아이들과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우리 가족에게 특별한 순간이 되었어요. 리암과 에밀리는 마트에 갈 때마다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골라달라고 부탁해요. 에밀리는 요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함께 요리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저는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게 된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 모든 변화는 단순히 학교 급식의 개선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의 식습관도 점점 더 건강해졌고 지역 사회 전체가 건강한 식사를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어요. 이 작은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작은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건강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부분이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한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고 그 변화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 밝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고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